자, 영혼이 물리적인 것인가, 그리고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플라톤은 물리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배열 구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물리적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심리철학이나 형이상학할 때 이걸 이제 창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발. 자, 이머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똑같이 우리가 이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돌이 되고, 자, 어떤 것은 바나나가 되고, 자, 바나나하고 여러분들하고 66%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포유류, 뭐 고래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인간이 되는가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원자가 소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서 그것이 돌이 되고 또 바나나가 되고 뭐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되는가. 자, 이건 이제 배열 방식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원자다라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속성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 창발이 된다. 뭔가 그저 기존에 있었던 그 원자의 성질을 넘어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런 주장을 2,500년 전에 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배열이고 물질이 배열되는 구조이고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플라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반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조화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부분들의 결합 이것만 가지고는 생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식물, 동물, 인간 이렇게 다 다른데, 자, 물론 이제 이 고대에는 식물도 영혼이 있고 동물도 영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는 어떤 특이한 특질들이 아니라 단지 그 생기 또는 이제 살아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영혼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석도 이것도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 밀어내는 그런 힘들,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뭔가 이제 생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애니미즘으로 가는 거죠. 애니미즘. 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래 라틴어에서 아니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니마라고 하는 말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애니미즘 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H2O, 수소하고 산소는 항상 이렇게 모이면 물이 되지만, 자, 인간에게는 같은 분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영혼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우리의 DNA는 유전형은 똑같지만, 자, 이것이 표현형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70억 개가 되는데 다 각자 70억이 서로 다른 영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느 누구도 똑같은 영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어떤 느낌들을 갖지 않는다. 물론 유사성은 있겠죠. 왜 우리가 이제 포유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분명히 이제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데 가서는 감정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전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물론이 난점이 그거잖아요. 자, 이게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야 돼요. 그러죠? 자, 여러분 자동차를 찍어내는 공장에서 보면, 자, 부품이 3,000개다. 그러면 3,000개를 딱 모으면 뭐 현대 자동차건 뭐 벤츠건 똑같은 기계가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뭐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인간에게는 그렇게 70억의 다른,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다른 형태의 영혼들이 나오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물질만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적인 것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반론 중에 하나가, 자, 악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악기가 부서졌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기타가 이제 기타나 뭐 바이올린이나 이게 이제 뭐 목이 부러졌다 아니면 활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몸이 망가졌다고 해서 영혼까지 망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 헬렌 켈러 같은 경우 뭔가 육체적으로는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부족하냐? 자,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기와 비유를 해보면, 자, 몸이 망가졌으니까 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몸은 성한데 정신이 부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한, 그러니까 말짱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 내 말이 좀 이상하면 여러분들 한번 교도소 방문해 보세요. 뭐 살인범, 흉악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인간이 순수해.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르는 거죠. 어느 순간.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이 뭐냐? 인간에게 본질은 이제 영혼이죠. 영혼. 영혼이 본질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타베피코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뇌라고 하는 거, 또 우리 이제 육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인데, 자, 플라톤은 인간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투쟁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에요. 자, 인간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특수한 상황들을 넘어서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실존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까뮈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보부아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존주의인데, 자, 실존은 자,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자, 본질은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의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넘어서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뭐 다이어트. 자, 여러분들 유전자는 끊임없이 생식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근데 내가 먹지 않겠다, 살을 빼겠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정자나 난자의 결합도 마찬가지죠.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뭐 결혼 안 하겠다, 애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뭐 순교자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떤 바보 멍청이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자, 요즘에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가려고 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가죠. 가면 이제 뻔히 죽을 건데,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얘기할 때 뭐 인천 상륙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전부 다 죽어요. 100% 예외 없이. 근데 내가 가겠다. 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쫄딱 다 망했죠. 독립운동 후손들이 잘 사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냉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자, 우리나라가 다른 일본에 속국이 됐을 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재산 내놓고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죠. 왜 그냥 안 맞아요. 자,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인데 왜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신문 중에 나온 게 뭐 카이스트에 300억인가 350억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전 재산 다 밀어둔 거예요. 대학에. 얼마나 바보야. 3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돈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미국 놈들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하면서도 정말 약 오른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양자로 삼는 제1 국가가 미국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네덜란드, 독일,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뭐 입양도 안 되고 좀 문화 자체가 그래가지고 외국 입양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많죠.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이제 간간히 들어보면 뭐 정말 나쁜 놈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미국이 또 위대한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을 그렇게 또 많이 입양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도 아닌데 뭐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이미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그게 종교적인 신념이든 뭐 윤리적인 신념이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자, 플라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나 욕망하고 영원히 지향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태도하고 이제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이죠. 자정작용이 되는 것들이죠. 모두가 다 인간 쓰레기면 이 세계는 이미 다 멸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이 영혼은 단순하게 물리적 구성으로만, 물론 물리적 구성으로 출발하겠죠. 우리 DNA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더 커다란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요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데아다, 영혼으로서 이제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 원인이냐, 또 뭐가 진짜 부수적인 원인이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DNA 말고 그것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세계, 뭐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데아론의 그 설명이고, 이제 두 번째 이데아론은 이제 진리, 인식 또는 이제 지식으로서의 그 이데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선장, 이 경험적인 세계에서 뭐가 이데아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 자신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나 자아가 이데아다, 이데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 지식,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특성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아무리 뒤져봐도 뭐 고양이나 쥐가 지식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그 뭐 고양이나 쥐 그 DNA 안에 뭐 집을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이제 뭔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렇게 뭔가 행동들을 하겠지만, 과연 이제 인간이 끊임없이 사회를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가, 계속 수정된 또는 업데이트된 방식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가, 이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인간은 DNA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인간 자꾸 이 DNA 체계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려고 하는, 인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는 끝났다, 인간에게 진화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인간은 이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신적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뇌를 백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백업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몸은 지금 뭐 팔 부러지면 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능이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의족이나 의수를 이제 채우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하면 이제 인간의 신체와 정말 유사한 형태의 이제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뭐 여러분 영화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의수나 의족, 이거 보통 이제 메디컬 바디라고 이야기하는 의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뇌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 이제 그 생쥐 같은 경우에는 뇌를 백업을 하고 있어요. 뇌신경이 작용하는 것. 우리 안에 이제 뉴런들이 있는데, 1000억 개의 뉴런들인데 그것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 일일이 다 복기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만 충분하면, 시간만 있으면 전부 다 백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과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이제는 이제 영원히 사는 인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호모 데우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지식이에요. 인간이 이 지식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복제하고 복귀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계를 바꾸고 아예 이제 그런 또 과학적인 원리들을 뒤바꾸는 그런 커다란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플라톤 국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식 중에 거짓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좋지 않은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식물 같은 거, 뭐 버섯도 마찬가지고, 되게 먹음직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먹으면 이제 독약인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좋은 것과 좋은 것
아닌 것들을 이제 이런 구분한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생존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프랙티컬한 것을 벗어나서 뭔가 이론적이고 좀 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가서 영원한 어떤 법칙들, 영원 불변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또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철학자는 자,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이고 또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시가 이거예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자, 진리는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유는 모르지만 항상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빛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 만약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면, 그게 사라지게 된다면 인간은 굉장히 고독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 베게트의 그 부조리극 중에 하나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두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서 계속 기다려요. 근데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내일 온다는 소리만 있고 계속해서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인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형이상학적인 존재, 뭔가 손에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인간은 무의미하다. 내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이 왜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걸 플라톤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자신에 대한 삶,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자신의 삶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는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이제 실제이고 이게 바로 이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통찰들은 자, 이렇게 인식이라고 하는 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 국가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지식, 올바른 지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정 교육 또는 이제 이성 교육, 자,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 교육에서는 이제 시가, 문학적인 작품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제 체육, 이런 어떤 몸, 우리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고 건강한 몸에 이제 건강한 정신이 들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최종 교육은 이제 철학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데아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교육 방식이 2,500년 전에 틀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플라톤은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이제 대학을 세우면서 이제 귀족 집안의 아이들을 훈련을 시켰죠. 자, 이런 어떤 학문적 전통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시가나 체육, 그러니까 문학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몸도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뭔가 초월적인 그런 실제에 대한 궁금증.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솔루션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으로만 살지 않고, 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궁극적인 삶의 근원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아카데미아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이제 이 실제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 이 물음과 관련해서 영원하고 자기 동일적인 영원성, 그다음에 동일성, 자, 이런 것들이 지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자, 2 곱하기 2는 4인데 이게 계속해서 변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식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영원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어느 누구도 두 번 다시 동일한 강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서 나도 변하고 또 강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식이 안 되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하고 또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격언이든지 아니면 이제 신화적인 그런 어떤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플라톤은 지식이 되려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하야말고 또 동일한 특성들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특성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현실의 말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서 죽죠. 그렇지만 이 말의 이데아, 이걸 이제 우리가 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성, 말의 특성. 자,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의 이데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식은 다 순수하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철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현실의 말이 어떻게 늙어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자, 이런 관점의 지식, 이거를 독사라고 얘기해요. 독사. 뱀이 아니에요.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그리스 말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도케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 이제 appear. 자, 뭐뭐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사물들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지식의 형태로 간직하게 되는 것을 독사, 의견 또는 통념 또는 억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영어로는 opin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opinion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다양하게 이제 만들겠죠. 그것이 코끼리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런 형식의 지식이 바로 억견 또는 의견, 통념으로서 독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성이나 동일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말이 성장하는, 개별적인 말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종이나 유의 속성으로서의 말의 이데아가 바로 이제 이 에피스테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다. 반면에 이 가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에피스테메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들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제 이 태양의 비유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베리타스, 자, 룩스메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표현인데, 이제 왜 그런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 태양의 비유를 이제 플라톤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물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컴컴한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빛이 있어야만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시적인 사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지식의 조건인 거죠. 지식의 조건 또는 이제 세계의 조건 또는 이제 인간의 조건. 자, 그것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아이고, 그게 바로 이제 이 태양의 역할처럼 동일한 어떤 것이 있도록 해주는 그런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논리적인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엄마 나 80점 맞았어라고 얘기할 때 이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0점 사이라고 하는 논리적 공간을 가져요. 자, 논리적 공간을 갔는데 그 안에 이제 80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1에서 100점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필요하죠. 이 자체를 우리가 논리다라고 얘기해요. 이 논리 그 자체가 있어야 논리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경험적인 지식이든 이제 이성적인 지식인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 태양과 같은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식의 틀로서, 지식의 조건으로서 뭔가 이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데아다. 그래서 이데아는 이 현상들, 경험적인 것이 됐든 이성적인 것이 됐든 이런 것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사물에서 공깃돌 5개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그게 5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뽑아내고, 자, 많은 친절한 행위를 보면서 그게 친절함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그 태양처럼 또는 이제 논리적 공간을 만들어는 논리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물들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지식의 구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플라톤은 이제 그 국가에서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읽어보면 선분을 이제 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가지적인 대상, 또 하나는 이제 감각적인 대상, 이 둘로 나누게 돼요. 자, 가지적인 대상은 우리가 이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감각적인 대상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성적인 대상은 다시 수학적인 대상 A, 그다음에 이데아들 B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건 이성으로서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대상들은 이제 영상, 이제 C, 그다음에 현실적인 사물 D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성, 이성, 감각, 경험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제 선분을 나눠서 그 선분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통념 또는 이제 우리가 의견이라고 했던 거죠. 이건 이제 독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의 대상은 이제 감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구상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여러분들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가요. 180도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180도가 되는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삼각형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순수 사회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가지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숫자 0이 존재해요? 음수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우리 세계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수만 있어요. 1, 2, 3, 4. 자,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음수, 무리수, 자, 이런 실수까지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지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 코, 입으로 보는 대상이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이거는 자, 하나는 독사의 세계고, 이건 이제 순수사유, 노에시스 또는 이제 이걸 에피스테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피스테메. 자,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그 두 가지 것들 중에 이제 하나는 현실적인 사물들이 있죠. 현실적인 사물들. 여기 있는 뭐 책상이나 의자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사물들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마주 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경험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 현실적인 사물들보다는 이제 이 영상이나 이미지가 이제 발달하게 되죠. 이걸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시밀라르크라고 이야기해요. 시밀라르크. 지금 뭐 우리가 대면 수업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만나서 면대면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줌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더 악화돼가지고 계속해서 영상 수업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아이들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북극곰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북극곰을 어디서 보냐? 디즈니 만화에서만 보는 거예요. 자, 코카콜라 선전에 나오는 그 하얀 북극곰. 여러분들 실제로 동물원 가서 북극곰 본 적이 있어요? 자, 북극곰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나 이미지로만 북극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북극곰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들은 다 제거하고 북극곰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쥐새끼예요. 여러분 쥐 좋아해요? 근데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미키마우스 얼마나 이뻐, 귀엽잖아요. 실제 쥐는 그렇게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쥐나 고양이나 뭐 북극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면 이 영상이나 이미지로서만 이제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밀라르크의 세계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이제 4차원 세계로 넘어가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영화라든지 뭐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계속 이런 세계를 살면서 이게 실제의 세계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기 신호에 의해서 매트릭스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입력 정보인데 마치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것처럼 또 스테이크를 막 즙이 많은 스테이크를 먹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계. 이게 바로 영상 이미지의 세계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감각지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에이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에이카시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한 7, 8년 전에 그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학생들 수업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살면 눈을 본 적이 없어. 흰 눈을 본 적이 없어. 눈만 오면 뭐 강아지들처럼 막 뛰어다녀. 자, 평생 동안 눈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스노우를. 자, 그러면 눈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다 영화에서 봤던 거, 책에서 봤던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안 보고도 그냥 영화에서, 신문에서 뭐 누가 말한 거, 이거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매스미디어예요. 자, 독일 사람들이 멍청해서 히틀러를 지지하고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을까? 그 사람들 중에 학자도 없고 지식인도 없고 다 바보 멍청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지 선전선동에 다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뭐 일본 우익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뭐 중국 미국 마찬가지고 다 지금 뭐 국수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이미지화 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뭐 뭐 외국에 나가서 애국가 한번 들어보세요.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 뭐 자기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막 욕하는데 밖에 나가면 정말 내가 뭐 안중근이 된 것처럼 왜 다 영상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플라톤은 이제 이런 세계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참된 세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고 전부 다 특수성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세계에서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근데 그게 표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환상이고 영상이고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계는 모두 다 이성적인 동물이고 이성적 사유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의견 수렴점이 모여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탄착점이 우리 이 세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수학적 대상들이죠. 자, 수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노트에다가 아니면 땅에다가 그려놓은 삼각형인데 이게 자동적으로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학적 대상들은 반절은 현실적인 세계고 또 반절은 이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적인 사물들에 대한 경험을 출발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자, 원자도 마찬가지. 원자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자가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들을 만들어서 자, 뭐 원자 물리학이라든지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죠. 뭐 소립자들 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 이 전 세계에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 그 작용을 기점으로 해서 자, 수학적 추론 또는 이제 그 이론 물리학에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이런 오성지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순수한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소설 쓰고 있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많은 화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거죠. 왜? 출발점을 인정하면 결론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리적 사고에 따라서 필연성을 갖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견의 일치가 계속해서 수렴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 그것이 뭐 가짜다, 그것이 뭐 또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굉장히 극히 드문 거죠. 물론 이제 토마스 쿤에 따르면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분명히 있죠. 이제 예전에는 백조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얀 백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세기에 검은 백조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제 확률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순수 이데아들의 세계,
순수 이데에 대한 세계에 우리가 또 뭔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다. 이건 이제 플라톤이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데아 있었지만 이데아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여기까지는 올라왔어요. 이 세계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 법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영상의 세계로 가거나 이 경험적인 세계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동굴의 비유를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동굴의 비유를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많이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제 동굴의 한 벽면에 영상이 떠올라 있게 돼요. 자, 그 영상이 이제 떠올라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 동물들이 이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 있는 거죠. 실제는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착고에 차여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있고, 그래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 앞에 있는 이제 영상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99.9%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양자역학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 몸은 자, 소립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소립자들 중에 전자핵하고 전자하고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전자는 열을 받으면 빛을 내고,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을 내고, 자,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빛을 내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원자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원자들이 빛을 내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에 불과해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보고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여기 뭐 물건이 딱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거는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자, 이 세계가 바로 영상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실제 사물들은 전부 다 영상의 세계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비유 썼던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자, 이 거시 세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칠판이 있고 교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죠. 전자들이 열을 받으면서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는 전자기파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세계가 실제적인 세계인가, 어떤 세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세계인가. 자, 플라톤은 우리가 이런 세계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일단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는 가짜고, 그래서 여기서 되돌이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명령, 도덕적인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뭐 이야기니까 뭐 쓸데없는 이야기, 뭐 재미없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는 단순하게 전자가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마치 실제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말고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법하다,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권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실제로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거시 세계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제 미시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인간만이 이 진리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 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거시 세계하고 미시 세계하고, 자, 이 미시 세계는 이제 어떻게 칸트는 이걸 이제 물 자체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 자체, 물자의 세계. 물 자체가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건 이제 확률파의 세계이고, 자, 이 세계가 우리의 관측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빛이 나오면서 관측을 통해서 이것이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예요.
이건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닌 거죠. 지금 세계는 그것이 변하기 이전에 그 원점으로서의 확률파의 세계죠. 자, 이제 이런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세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간주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가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고 진짜 세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저놈 미친놈, 저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죽죠. 자, 똑같은 사람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이 세계가 가짜다, 이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왕따 당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제1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플라톤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입문이자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두운 환영에 갇혀 있고 여기에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탈출을 하죠. 그리고 진리와 접촉을 해요.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떠났으면 물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다시 돌아와요. 현실로 귀환해서 현실에서 박해와 순환을 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들은 이미 이제 자기가 득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사바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승불교에 따르면 그걸 포기하죠. 포기하고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해요. 예수나 뭐 이런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특성을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서사 구조를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웅설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영웅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영웅 중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끝나면 그걸 우리가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뭐 라이언 1번 구하기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케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그래서 플라톤에 보면 진리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철학은 진리는 save the world예요. 세상을 구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 다른 사람들을 바꿔야 돼. 세상을 변혁해야 돼. 그게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꿈꾸고 있는 철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자기가 IQ 150이다. 그래서 뭐 자기가 돈 벌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하고 뭐 우리 학교도 몇 개 이제 플랜카드 걸리는 뭐 행정고시 합격, 뭐 의무고시 합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국 애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꿨는지, 인류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게 진정한 그 지식이고 그런 지식을 배양하는 게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은 여러분들 리더예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사회적 리더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20대라 내가 뭐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40대 되고 50대 되면 최소한 어디 국장급, 어디 장급이 될 거예요. 최소한 뭐 중위나 소령 달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보다 더 좋은 세상, 뭐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긴 하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도래할 수는 없죠. 근데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진리 개념이고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철학과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지금 서양 고대 철학을 배운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적, 뭐 많이 쌓아두면 시간이 많이 가면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것은 자, 몸 전체를 돌려서 자, 이 생성계로부터 이데아계로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막 핍박하다가 나중에 이제 담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80도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회심인데, 자,
철학은 여러분들에게 회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영상의 세계, 어두운 세계에서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회심을 해야 돼요.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운동인데, 하나는 상승 운동, 하나는 이제 하강 운동이에요. 자, 상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데아를 관조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에서 수학적인 것으로, 수학적인 것은 이제 이데아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면서 더 고결한 거, 더 고상한 거, 더 훌륭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관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철학자가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왜? 이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에서 전달하고 또 공동체를 진리로 이끌어야 돼요.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던 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죽이려고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하강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카타바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실천적인 삶이죠. 자, 그래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아나바시스적인 삶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카타바시스적인 이 두 가지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그런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고, 이런 철학이 왜 2,500년 동안 유지가 됐는가?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고, 자,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인 화이트헤드가 왜 플라톤 철학이 모든 철학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모든 철학들이 다 플라톤의 각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